옛날 옛적 한양의 번화한 저작거리 한 구석에 사람들에게 저벙이라 불리는 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수룩하고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지요. 어느 여름날 어벙이가 장터에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소나기에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은 모두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고 거리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들 어디 갔지?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데 좀 나와 보소. 저 바보 어벙이 좀 보게. 비는 너나 실컷 맞아라. 우리는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 사람들의 놀림에도 어벙이는 그저 해실해실 웃으며 빗속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장터가 끝나는 길모퉁이에 웬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녀는 비를 흠뻑 맞아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큰일 나겠소이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처녀의 행색은 몹시 남루하여 한눈에 보아도 갈 곳 없는 거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기운이 없는지 처녀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댁이 어디시오? 내가 데려다 드리리다. 처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어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다니. 이 어벙이보다 못한 신세로구나. 어벙이는 딱한 마음에 처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시오. 어벙이는 심부름하고 받은 삭돈 전부를 처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처녀는 고맙다는 말만 작게 속삭이고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어벙이는 빗속을 터벅터벅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마당에 들어서자 안방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벙아, 심부름하고 받은 돈은 어디 있느냐? 아, 그게 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요. 이놈아, 돈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느냐? 하여간 이 바보 같은 녀석. 안방마님은 호통을 쳤지만 비에 젖은 어벙이가 안쓰러웠는지 저녁밥은 챙겨주었습니다. 어벙이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고는 자신의 처소에 누웠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그 처녀는 이 비 오는 밤에 어디서 잠을 자려나. 어벙이는 거지 처녀를 걱정하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어벙이는 해가 뜨자마자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바람이 제법 쌀쌀했습니다. 심부름할 짐을 건네고 빈손으로 장터를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거지 처녀가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봉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처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그만들 하시죠. 어벙이는 용감하게 처녀 앞으로 나서 왈패들을 막아섰습니다. 그 바람에 왈패들이 휘두른 주먹에 대신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벙이는 아픈 기색도 없이 바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처자는 어제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오. 괜히 손댔다간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 하더이다. 어벙이의 어리숙한 말투에 왈패들은 재수 없다는 듯 침을 뱉고는 실실 웃으며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왈패들이 사라지자마자 처녀가 그 자리에 픽 쓰러졌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칠을 굶어 기절한 괴로구나. 어벙이는 처녀의 축 늘어진 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자신만의 비밀 장소인 작은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벙이는 처녀를 방 안에 눕히고 급히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마침 아침에 덫에 걸려든 토끼 한 마리를 꺼내 쌀과 함께 푹 끓여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처녀의 얼굴을 살펴보니 너무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어벙이의 마음은 까닭없이 아려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릴 텐데.
어벙이는 조심스럽게 고기죽을 떠서 처녀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 새벽이 되자 처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처녀는 눈을 비비며 낯선 오두막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대체 어디인가요? 나만 아는 오두막이요. 사람의 발길이 없는 곳이니 안심하시오. 어제 주신 돈은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이고야. 자기 입에 들어갈 것도 없이 남을 먼저 도왔단 말이오. 그러니 더더욱 잘 먹어야겠소. 금방 밥을 지어 드릴 테니 거기서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어벙이는 조심스럽게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그날 저녁 산속 오두막에서는 모락모락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벙이는 새벽녘에 산을 내려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을 쓸었습니다. 몹시 졸렸지만 태연한 얼굴로 일터로 나섰지요. 들판에는 어느새 가을이 내려앉아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쌀알은 통통하게 여물었고 배는 슬슬 꼬르륵거리고 오늘도 우리 어벙이는 일을 잘한다. 다른 하인들은 어벙이가 중얼거리는 바보 같은 소리를 들으며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벙이의 바보짓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에 그가 거지 처녀를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밤 어벙이는 일을 마치자마자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산속에 설치해둔 덫을 살펴보니 꿩이랑 맷비둘기 몇 마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흘은 거뜬하겠지. 어벙이는 사냥감을 허리에 차고 처녀가 있는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처녀는 열이 좀 내렸으려나. 오늘은 꿩고깃국을 끓여줘야겠다. 어두운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오두막에 도착한 어벙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소담씨, 오늘은 좀 어떠시오? 꿩도 잡고 쌀도 좀 가져왔소이다. 어벙이가 소담이라 이름 붙여준 처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냥한 꿩과 다람쥐, 주워온 도토리와 마른 나물로 끼니를 이었고 소담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벙 오라버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소담이는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벙이가 정성껏 지어온 음식 덕분에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요. 오늘은 꿩고깃국을 끓여보았소이다. 자, 한술 뜨시지요. 어벙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소담이는 국을 받아들어 천천히 한 술, 두 술 떠먹었습니다. 이 국만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라버니는 어쩜 그리 사냥 솜씨가 좋으세요? 별거 아니요. 나는 그저 뒷산 강포수 영감에게 배운 대로 한 것일 뿐이요. 어벙이는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간호해주시고 음식까지 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무슨... 그런 생각 마시오. 지금은 기운부터 차리는 게 먼저요. 소담이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내가 이토록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마웠지요. 어벙이 역시 날이 갈수록 소담이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졌습니다. 살이 빠져 앙상한 그녀의 얼굴을 볼 때면 괜스레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 마음이 정성으로 바뀌어 그녀를 돌보는 손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 안에서 그렇게 조용한 가을밤을 함께 지새웠습니다. 어벙이는 소담이가 밥을 다 먹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소담씨, 며칠 뒤에 다시 오겠소. 그동안 잘 드시고 푹 쉬시구려. 매번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밤길 조심히 가셔요. 어벙이는 조용히 오두막을 나서 달빛을 따라 주인집으로 향했습니다. 뒷담을 넘으려던 어벙이는 인기척에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료 하녀인 달래가 서 있었습니다. 어벙 오라버니, 또 밥맛을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달래야. 이 밤중에 어인 일이냐? 오라버니는 대체 밤마다 어딜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어벙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달 구경 좀 했을 뿐이다. 거짓말 마세요. 그럼 낮에는 왜 그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건데요? 오늘은 새참 나르다 말고 지게 위에서 졸던데요. 혹시 밤마다 다른 여인을 만나는 건 아니지요? 어벙이는 깜짝 놀라며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고야, 이 바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달래는 어벙이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가끔 보면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꼭 다른 사람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어벙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달래야, 마님도 날 바보라 하시는데 내가 어찌 똑똑하단 말이냐. 그러자 달래가 어벙이의 품 가까이로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어벙이의 옷에서는 희미한 짐승 냄새와 함께 꽁털 냄새가 풍겼습니다. 며칠 전 저녁 무렵에 오라버니가 마을 바깥으로 급히 달려가는 걸 봤어요. 거기 누가 있는 건 아니지요? 혹시 아픈 여인을 돌보러 가는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어벙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에이, 헛것을 본 것이다. 나는 그냥 뒷산 바위에 기대 잠깐 눈만 붙이고 왔다. 정말요? 그럼 오라버니 옷에서 나는 이 짐승 냄새는 뭐예요? 내일은 제가 직접 따라가 볼래요. 달래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화들짝 놀란 어벙이는 자신의 처소 쪽으로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말고. 달래야, 밤이 깊었다. 나는 바보라 일찍 자는 게 습관이다. 너도 어서 들어가 자거라. 명심해요. 오라버니 곁에 여인은 나 하나뿐이에요. 남들은 바보라 하지만 난 알아요. 오라버니가 바보 아닌 거 그러니 딴 마음 먹지 마요. 다음 날 새벽, 어벙이는 달래 몰래 뒷문을 빠져나와 산길을 올랐습니다. 안개 낀 숲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자 조용한 숲속으로 노루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벙이는 스승인 강포수에게 배운 대로 소리 없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노루가 풀숲에 쓰러졌습니다. 옳거니, 한 마리 잡았다. 어벙이는 바쁘게 다가가 노루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들 눈에는 바보 머슴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백발백중의 명포수였던 것입니다. 소담 씨를 위해 이번엔 노루 고깃국을 끓여줘야겠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검은 옷을 입은 노인 강포수가 나타났습니다. 제자가 새벽부터 부지런하구나. 스승님. 안녕하셨습니까? 어벙이는 얼른 일어나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포수는 노루를 잡은 어벙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도 실하고 숨통도 정확히 찔렀구나. 무술이며 사냥이며 이제는 내가 더 가르칠 것도 없겠어. 소담 씨가 드실 것이라 생각하니 신중하게 쏘게 되었습니다. 강포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늘 조심해야 한다. 자칫 정체가 드러나면 내 부친처럼 화를 당할 수도 있어. 그 말에 어벙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포수는 허리춤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 어벙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곰쓸개가 담긴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곰쓸개다. 원기 회복에는 으뜸이지. 소담 낭자에게도 너에게도 필요할 게다. 이렇게 귀한 것을. 사내가 건강해야 누굴 지키든 뭘 하든 하지 않겠느냐. 때가 되면 내가 나설 날도 올 것이다. 그날까지 자중하며 기다려라. 스승님.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강포수는 어벙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벙이는 일을 마치고 뒷마당 우물가에서 땀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달래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벙 오라버니, 등 좀 밀어드릴까요?
아이고야, 달래야. 사내가 목욕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으냐? 뭘 그리 호들갑 떠세요? 어차피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일지도 모르는데. 어벙이는 얼굴을 붉히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등에는 왜 상처가 이렇게 많아요? 어릴 적에 맞고 자라서 그런 것이다. 내가 바보라 매를 더 많이 맞았다. 어벙이는 더 씻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었지만 달래는 곁을 떠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오라버니, 매일 밤 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거예요? 주인마님도 요새 오라버니를 의심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러느냐. 그냥 산에 올라 별 구경이나 하다 오는 것이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럼 그 여인은 누구예요? 오라버니가 약초며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그 여인 말이에요. 어벙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달래가 소다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여인인지 모르겠다.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냐. 헛것이 아니에요. 어제 따라가 봤어요. 그 초가에서 분명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내일은 주인 어른께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말에 어벙이는 달래를 향해 몸을 돌려 바보 같던 표정을 지우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달래야, 그 여인은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 더는 관심 갖지 말아다오. 싸늘해진 어벙이의 말투에 달래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벙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마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어벙이가 노루를 손질하고 산을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산길에서 낯선 고함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적들이 조촐한 가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끌려나온 한 여인이 두 손을 묶인 채 땅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고을 사또의 딸 추월이었습니다. 귀한 아시라더니 과연 곱구나. 몸값이 꽤 나가겠는데. 그 전에 먼저 맛 좀 볼까? 감히 누굴 건드리려는 것이냐. 이 몸은 고을 사또의 혈육이다. 어벙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서 그만들 하시오. 산적들은 어벙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행색을 보아하니 머슴 노미로구나. 썩 꺼지지 못할까? 하지만 어벙이는 느릿느릿 걸어가 등에 맨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활을 들긴 했는데 제대로 쓸 줄은 아는 놈인가? 그 순간 어벙이는 몸을 낮추며 잽싸게 시위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산적의 다리에 화살이 박혔고 다른 산적이 휘두른 칼을 피하며 이번엔 어깨를 쏘아버렸습니다. 으아. 무슨 이런 귀신 같은 활솜씨가 다 있나? 순식간에 어벙이의 활에 산적들이 모조리 쓰러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추월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으나 그 몸놀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머슴이라 보기엔 너무나 능숙하고 날래십니다. 그저 산짐승을 쫓다 이리로 흘러든 머슴일 뿐이요. 어벙이는 다시 어벙한 말투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가 보여준 동작은 누가 보아도 단련된 실력이었습니다. 가만 있자. 내가 누군지 알겠다. 저작거리에서 유명한 바보 머슴이 바로 너였구나. 헌데 넌 바보가 아니었어. 어벙이는 아무 말 없이 추월에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어벙이는 관가로 불려갔습니다. 사또의 딸 추월이 포상을 하겠다며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안내한 곳은 비단 병풍으로 둘러싸인 은밀한 처소였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은인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단아한 얼굴로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산길을 지나던 머슴일 뿐이옵니다. 별일도 아닌 일로 이리 불러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사람들이 자네를 바보라 하더군. 허나 내 눈엔 도무지 바보로 보이질 않네. 추월은 어벙이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술 한 잔 받으시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주게. 어찌하여 바보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당황한 어벙이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사냥을 조금 배운 머슴일 뿐이옵니다. 날 속이지 마시게. 어제의 그 몸놀림은 아무나 익힐 수 없는 것이었어. 그대가 원한다면 사또나리께 말씀드려 관아에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네. 그 말에 어벙이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소다미를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황송하오나 제게는 너무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어제 본 그대는 분명 보통 머슴이 아니었지? 그녀는 말없이 어벙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대는 날 구한 생명의 은인일세. 게다가 자네를 보면 어딘가 마음이 놓인다네. 어벙이가 말없이 손을 빼려던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중년의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사또의 첫째 부인이었습니다. 추워라, 나리께서 찾으신다. 그런데 이 머슴은 무슨 일로 여기 있는 것이냐? 사또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새어머니, 이 사람은 어제 산길에서 저를 구해준 은인이옵니다. 고마운 마음에 술 한 잔 대접했을 뿐이니 노여움을 푸시지요. 말을 마친 추월은 자리를 떴고 어벙이도 조용히 처소를 나섰습니다. 첫째 부인은 계속해서 어벙이를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령은 어벙이를 대청으로 불렀습니다. 네가 바로 그 머슴이냐? 추월이를 산적에게서 구했다 하더군. 소인은 어벙이라 하옵니다. 그날은 우연히 사냥길에 나섰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을 뿐이옵니다. 허나 그 우연 덕에 내 딸이 목숨을 구했으니 그 공이 작지 않다. 들으니 무술이 제법이라더구나. 어디서 배운 것이냐? 어릴 적 강포수 영감에게 조금 배웠습니다. 허나 그저 시골 촌부의 몸놀림일 뿐이옵니다.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 하지만 내 눈엔 그리 보이지 않는구나. 관아의 외곽 순찰과 사냥 등 필요한 일이 많으니 너 같은 인물이 있어주면 든든하겠다. 한번 해보겠느냐? 소인이 어찌 감히 관아의 일을 맡겠사옵니까?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재능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 특별히 너를 외곽 순찰 책임자로 임명하겠다. 추월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지만 첫째 부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벙이는 관아 한쪽에 작은 거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정체가 드러날까 불안했지만 소다미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며칠 뒤 어벙이는 관아 뒷산 외곽길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드문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담장 아래 쓰러져 있는 여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벙이는 깜짝 놀라 곧장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십니까? 조심스럽게 어깨를 돌리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소담씨가 아니요. 쓰러져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소담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이곳은 위험합니다. 오라버니가 보고 싶어서, 아니, 걱정이 되어 내려왔어요. 소다미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면 어쩝니까? 지금은 몸을 숨겨야 할 때요. 사람들이 절 잡으려 해요. 아버지, 대제학 아버님이 소다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에 어벙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제학이라니. 소담씨, 지금은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피합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 거지 계집이 대제학의 여식이었다는 말이더냐? 어벙이가 놀라 돌아보자
사또의 첫째 부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마님. 이 여인은 위급한 상황이오니 우선 처소로 옮겨야겠습니다. 입 다물거라. 방금 전현의 입에서 대제학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왔다. 수상하다 못해 역적의 냄새가 나는구나. 마님, 이 여인은 그저 쫓기던 길손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부디 목숨부터 살려주십시오. 여가라. 당장 포졸들을 불러오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모두 잡아들여야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장을 갖춘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저 여인을 포박하라. 전혀는 역적 대제학 가문의 도망자다. 내 분명히 들었다. 이 여인은 그저 길에서 쫓기다 쓰러진 것뿐입니다. 어찌 이다지도 무도하십니까? 어벙이는 소다미를 더욱 꽉 끌어안고 포졸들을 노려봤습니다. 지금의 쇠약한 상태로 옥에 갇히면 소다미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틀림없다. 저 여인은 조정에서 찾던 역적의 혈육이다. 내 놈 또한 전현을 감춰둔 자로 의심되니 당장 협조하거라. 이 여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가까이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포졸들이 일제히 다가오자 어벙이는 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물러서라. 관아의 명을 거역한다면 너도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포졸 대장이면 사리 분별도 해야 할 것 아니오. 이 여인은 지금 움직이면 위험한 상태요. 듣기 싫다. 어서 당장 제압하라. 포졸 여럿이 일제히 어벙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어벙이는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습니다. 소담씨, 걱정 마십시오. 내가 꼭 지켜드릴 것이오. 한 포졸이 창을 찔러오자 어벙이는 빠르게 피하며 그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뒤이어 달려든 자는 어벙이의 발차기에 쓰러졌습니다. 무술이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껏 바보 행세를 해온 것이냐? 저자도 틀림없는 역적의 무리다. 어벙이의 옷은 여기저기 찢기고 얼굴과 팔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는 끝내 소다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졌고 마침내 어벙이는 옆구리에 깊은 창상을 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던 찰나 그는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누구도 소담씨에게 손대지 마라. 그는 남은 기력을 끌어모아 포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급기야 포졸들의 우두머리까지 그의 주먹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 부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구나. 어벙이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소다미를 들쳐업고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어벙이는 소다미를 자리에 눕히자마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라버니. 정신 차리세요. 뒤늦게 깨어난 소다미가 어벙이를 살폈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소다미는 깨끗한 천을 가져와 어벙이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벙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그는 밤새 사경을 헤맸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곁에 있어요. 소다미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어벙이의 스승인 강포수가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강포수는 어벙이의 상처에 귀한 약재를 붙여주었습니다. 넌 곁을 지키고만 있어라. 나머지는 내가 하마. 살 사람은 살아날 것이니 너무 걱정 말 거라. 잠시 후 노인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벙이가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소담씨, 몸은 좀 괜찮소? 어벙이가 처음 꺼낸 말은 자신의 안부가 아닌 소다미의 안부였습니다. 소다미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살아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라버니가 깨어나지 않으시면 저도 따라 죽으려 했어요. 소다미는 강포수가 다녀간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스승님이 다녀가셨군.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시다. 헌데 오라버니께서도 사연이 많으신 듯합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어벙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김어벙. 통제사 김철의 아들이요. 10여 년 전 당파 싸움에 휘말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다오. 그 후로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여 강포수 어르신 밑에서 숨어 지냈소. 소다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신세군요. 제 아버지는 홍문관 대제학이셨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지요. 그 후로 저는 관아의 눈을 피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상처를 나누며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벙이는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꾸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인적이 드문 외따 남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정변 당시 우리 가족이 몸을 숨겼던 암자요. 두 사람은 이곳에서 함께 겨울을 보냈습니다. 어벙이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봄이 되자 두 사람은 야생화 가득한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어벙이는 들꽃 하나를 꺾어 소다미의 귀에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이 그대와 꼭 어울리요. 오라버니가 다시 건강해지셔서 너무 기뻐요. 잠시 머뭇거리던 어벙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요. 저도 그래요. 이 생이 다할 때까지 오라버니와 함께하고 싶어요. 어벙이는 조용히 소다미와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들꽃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조정의 새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대제학과 통제사 가문은 모두 복권되었고 소다미와 어벙이, 김어범의 신분도 회복되었습니다. 어벙이와 소다미는 양가의 큰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소, 부인.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혼례가 한창인 마당 한 구석에서 누군가 이를 갈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까지 두 사람을 뒤쫓아온 예탄이여 달래였습니다. 내가 알아봤지? 저 사내가 그저 평범한 머슴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때 붙잡았어야 했는데. 달래는 혼자 옛날 옛적 한양의 번화한 저잣거리 한 구석에 사람들에게 저벙이라 불리는 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수룩하고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지요. 어느 여름날 어벙이가 장터에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소나기에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은 모두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고 거리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들 어디 갔지?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데 좀 나와 보소. 저 바보 어벙이 좀 보게. 비는 너나 실컷 맞아라. 우리는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 사람들의 놀림에도 어벙이는 그저 해실해실 웃으며 빗속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장터가 끝나는 길모퉁이에 웬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녀는 비를 흠뻑 맞아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큰일 나겠소이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처녀의 행색은 몹시 남루하여 한눈에 보아도 갈 곳 없는 거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기운이 없는지 처녀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댁이 어디시오? 내가 데려다 드리리다. 처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어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다니. 이 어벙이보다 못한 신세로구나.
어벙이는 딱한 마음에 처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시오. 어벙이는 심부름하고 받은 삭돈 전부를 처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처녀는 고맙다는 말만 작게 속삭이고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어벙이는 빗속을 터벅터벅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마당에 들어서자 안방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벙아, 심부름하고 받은 돈은 어디 있느냐? 아, 그게 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요. 이놈아. 돈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느냐? 하여간 이 바보 같은 녀석. 안방마님은 호통을 쳤지만 비에 젖은 어벙이가 안쓰러웠는지 저녁밥은 챙겨주었습니다. 어벙이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고는 자신의 처소에 누웠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그 처녀는 이 비 오는 밤에 어디서 잠을 자려나. 어벙이는 거지 처녀를 걱정하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어벙이는 해가 뜨자마자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바람이 제법 쌀쌀했습니다. 심부름할 짐을 건네고 빈손으로 장터를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거지 처녀가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봉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처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그만들 하시죠. 어벙이는 용감하게 처녀 앞으로 나서 왈패들을 막아섰습니다. 그 바람에 왈패들이 휘두른 주먹에 대신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벙이는 아픈 기색도 없이 바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처자는 어제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오. 괜히 손댔다간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 하더이다. 어벙이의 어리숙한 말투에 왈패들은 재수 없다는 듯 침을 뱉고는 실실 웃으며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왈패들이 사라지자마자 처녀가 그 자리에 픽 쓰러졌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칠을 굶어 기절한 괴로구나. 어벙이는 처녀의 축 늘어진 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자신만의 비밀 장소인 작은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벙이는 처녀를 방 안에 눕히고 급히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마침 아침에 덫에 걸려든 토끼 한 마리를 꺼내 쌀과 함께 푹 끓여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처녀의 얼굴을 살펴보니 너무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어벙이의 마음은 까닭없이 아려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릴 텐데. 어벙이는 조심스럽게 고기죽을 떠서 처녀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 새벽이 되자 처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처녀는 눈을 비비며 낯선 오두막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대체 어디인가요? 나만 아는 오두막이요. 사람의 발길이 없는 곳이니 안심하시오. 어제 주신 돈은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이고야. 자기 입에 들어갈 것도 없이 남을 먼저 도왔단 말이오. 그러니 더더욱 잘 먹어야겠소. 금방 밥을 지어 드릴 테니 거기서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어벙이는 조심스럽게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그날 저녁 산속 오두막에서는 모락모락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벙이는 새벽녘에 산을 내려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을 쓸었습니다. 몹시 졸렸지만 태연한 얼굴로 일터로 나섰지요. 들판에는 어느새 가을이 내려앉아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쌀알은 통통하게 여물었고 배는 슬슬 꼬르륵거리고 오늘도 우리 어벙이는 일을 잘한다. 다른 하인들은 어벙이가 중얼거리는 바보 같은 소리를 들으며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벙이의 바보짓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에 그가 거지 처녀를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밤 어벙이는 일을 마치자마자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산속에 설치해둔 덫을 살펴보니 꿩이랑 맷비둘기 몇 마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흘은 거뜬하겠지. 어벙이는 사냥감을 허리에 차고 처녀가 있는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처녀는 열이 좀 내렸으려나. 오늘은 꿩고깃국을 끓여줘야겠다. 어두운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오두막에 도착한 어벙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소담씨, 오늘은 좀 어떠시오? 꿩도 잡고 쌀도 좀 가져왔소이다. 어벙이가 소담이라 이름 붙여준 처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냥한 꿩과 다람쥐, 주워온 도토리와 마른 나물로 끼니를 이었고 소담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벙 오라버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소담이는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벙이가 정성껏 지어온 음식 덕분에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요. 오늘은 꿩고깃국을 끓여보았소이다. 자, 한술 뜨시지요. 어벙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소담이는 국을 받아들어 천천히 한 술, 두 술 떠먹었습니다. 이 국만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라버니는 어쩜 그리 사냥 솜씨가 좋으세요? 별거 아니요. 나는 그저 뒷산 강포수 영감에게 배운 대로 한 것일 뿐이요. 어벙이는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간호해주시고 음식까지 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무슨... 그런 생각 마시오. 지금은 기운부터 차리는 게 먼저요. 소담이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내가 이토록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마웠지요. 어벙이 역시 날이 갈수록 소담이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졌습니다. 살이 빠져 앙상한 그녀의 얼굴을 볼 때면 괜스레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 마음이 정성으로 바뀌어 그녀를 돌보는 손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 안에서 그렇게 조용한 가을밤을 함께 지새웠습니다. 어벙이는 소담이가 밥을 다 먹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소담씨, 며칠 뒤에 다시 오겠소. 그동안 잘 드시고 푹 쉬시구려. 매번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밤길 조심히 가셔요. 어벙이는 조용히 오두막을 나서 달빛을 따라 주인집으로 향했습니다. 뒷담을 넘으려던 어벙이는 인기척에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료 하녀인 달래가 서 있었습니다. 어벙 오라버니, 또 밥마실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달래야. 이 밤중에 어인 일이냐? 오라버니는 대체 밤마다 어딜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어벙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달 구경 좀 했을 뿐이다. 거짓말 마세요. 그럼 낮에는 왜 그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건데요? 오늘은 새참 나르다 말고 지게 위에서 졸던데요. 혹시 밤마다 다른 여인을 만나는 건 아니지요? 어벙이는 깜짝 놀라며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고야, 이 바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달래는 어벙이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가끔 보면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꼭 다른 사람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어벙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달래야, 마님도 날 바보라 하시는데 내가 어찌 똑똑하단 말이냐. 그러자 달래가 어벙이의 품 가까이로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어벙이의 옷에서는 희미한 짐승 냄새와 함께 꿩털 냄새가 풍겼습니다. 며칠 전 저녁 무렵에 오라버니가 마을 바깥으로 급히 달려가는 걸 봤어요. 거기 누가 있는 건 아니지요? 혹시 아픈 여인을 돌보러 가는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어벙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에이, 헛것을 본 것이다. 나는 그냥 뒷산 바위에 기대 잠깐 눈만 붙이고 왔다. 정말요? 그럼 오라버니 옷에서 나는 이 짐승 냄새는 뭐예요? 내일은 제가 직접 따라가 볼래요.
달래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화들짝 놀란 어벙이는 자신의 처소 쪽으로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말고. 달래야, 밤이 깊었다. 나는 바보라 일찍 자는 게 습관이다. 너도 어서 들어가 자거라. 명심해요. 오라버니 곁에 여인은 나 하나뿐이에요. 남들은 바보라 하지만 난 알아요. 오라버니가 바보 아닌 거 그러니 딴 마음 먹지 마요. 다음 날 새벽, 어벙이는 달래 몰래 뒷문을 빠져나와 산길을 올랐습니다. 안개 낀 숲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자 조용한 숲속으로 노루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벙이는 스승인 강포수에게 배운 대로 소리 없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노루가 풀숲에 쓰러졌습니다. 옳거니, 한 마리 잡았다. 어벙이는 바쁘게 다가가 노루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들 눈에는 바보 머슴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백발백중의 명포수였던 것입니다. 소담 씨를 위해 이번엔 노루 고깃국을 끓여줘야겠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검은 옷을 입은 노인 강포수가 나타났습니다. 제자가 새벽부터 부지런하구나. 스승님. 안녕하셨습니까? 어벙이는 얼른 일어나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포수는 노루를 잡은 어벙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도 실하고 숨통도 정확히 찔렀구나. 무술이며 사냥이며 이제는 내가 더 가르칠 것도 없겠어. 소담 씨가 드실 것이라 생각하니 신중하게 쏘게 되었습니다. 강포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늘 조심해야 한다. 자칫 정체가 드러나면 내 부친처럼 화를 당할 수도 있어. 그 말에 어벙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포수는 허리춤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 어벙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곰쓸개가 담긴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곰쓸개다. 원기 회복에는 으뜸이지. 소담 낭자에게도 너에게도 필요할 게다. 이렇게 귀한 것을 사내가 건강해야 누굴 지키든 뭘 하든 하지 않겠느냐. 때가 되면 내가 나설 날도 올 것이다. 그날까지 자중하며 기다려라. 스승님.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강포수는 어벙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벙이는 일을 마치고 뒷마당 우물가에서 땀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달래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벙 오라버니 등 좀 밀어드릴까요? 아이고야, 달래야. 사내가 목욕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으냐? 뭘 그리 호들갑 떠세요? 어차피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일지도 모르는데. 어벙이는 얼굴을 붉히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등에는 왜 상처가 이렇게 많아요? 어릴 적에 맞고 자라서 그런 것이다. 내가 바보라 매를 더 많이 맞았다. 어벙이는 더 씻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었지만 달래는 곁을 떠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오라버니 매일 밤 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거예요? 주인마님도 요새 오라버니를 의심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러느냐. 그냥 산에 올라 별 구경이나 하다 오는 것이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럼 그 여인은 누구예요? 오라버니가 약초며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그 여인 말이에요. 어벙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달래가 소다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여인인지 모르겠다.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냐. 헛것이 아니에요. 어제 따라가 봤어요. 그 초가에서 분명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내일은 주인 어른께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말에 어벙이는 달래를 향해 몸을 돌려 바보 같던 표정을 지우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달래야, 그 여인은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 더는 관심 갖지 말아다오.
싸늘해진 어벙이의 말투에 달래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벙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마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어벙이가 노루를 손질하고 산을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산길에서 낯선 고함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적들이 조촐한 가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끌려 나온 한 여인이 두 손을 묶인 채 땅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고을 사또의 딸 추월이었습니다. 귀한 아시라더니 과연 곱구나. 몸값이 꽤 나가겠는데. 그 전에 먼저 맛 좀 볼까? 감히 누굴 건드리려는 것이냐. 이 몸은 고을 사또의 혈육이다. 어벙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서 그만들 하시오. 산적들은 어벙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행색을 보아하니 머슴 노미로구나. 썩 꺼지지 못할까? 하지만 어벙이는 느릿느릿 걸어가 등에 맨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활을 들긴 했는데 제대로 쓸 줄은 아는 놈인가? 그 순간 어벙이는 몸을 낮추며 잽싸게 시위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산적의 다리에 화살이 박혔고 다른 산적이 휘두른 칼을 피하며 이번엔 어깨를 쏘아버렸습니다. 으아. 무슨 이런 귀신 같은 활솜씨가 다 있나? 순식간에 어벙이의 활에 산적들이 모조리 쓰러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추월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으나 그 몸놀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머슴이라 보기엔 너무나 능숙하고 날래십니다. 그저 산짐승을 쫓다 이리로 흘러든 머슴일 뿐이요. 어벙이는 다시 어벙한 말투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가 보여준 동작은 누가 보아도 단련된 실력이었습니다. 가만 있자. 내가 누군지 알겠다. 저작거리에서 유명한 바보 머슴이 바로 너였구나. 헌데 넌 바보가 아니었어. 어벙이는 아무 말 없이 추월에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어벙이는 관가로 불려갔습니다. 사또의 딸 추월이 포상을 하겠다며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안내한 곳은 비단 병풍으로 둘러싸인 은밀한 처소였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은인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단아한 얼굴로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산길을 지나던 머슴일 뿐이옵니다. 별일도 아닌 일로 이리 불러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사람들이 자네를 바보라 하더군. 허나 내 눈엔 도무지 바보로 보이질 않네. 추월은 어벙이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술 한 잔 받으시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주게. 어찌하여 바보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당황한 어벙이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사냥을 조금 배운 머슴일 뿐이옵니다. 날 속이지 마시게. 어제의 그 몸놀림은 아무나 익힐 수 없는 것이었어. 그대가 원한다면 사또 나리께 말씀드려 관아에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네. 그 말에 어벙이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소다미를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황송하오나 제게는 너무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어제 본 그대는 분명 보통 머슴이 아니었지? 그녀는 말없이 어벙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대는 날 구한 생명의 은인일세. 게다가 자네를 보면 어딘가 마음이 놓인다네. 어벙이가 말없이 손을 빼려던 그 순간 문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중년의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사또의 첫째 부인이었습니다. 추월아, 나리께서 찾으신다. 그런데 이 머슴은 무슨 일로 여기 있는 것이냐? 사또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새어머니, 이 사람은 어제 산길에서 저를 구해준 은인이옵니다. 고마운 마음에 술 한 잔 대접했을 뿐이니 노여움을 푸시지요.
말을 마친 추월은 자리를 떴고 어벙이도 조용히 처소를 나섰습니다. 첫째 부인은 계속해서 어벙이를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령은 어벙이를 대청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바로 그 머슴이냐? 추월이를 산적에게서 구했다 하더군. 소인은 어벙이라 하옵니다. 그날은 우연히 사냥길에 나섰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을 뿐이옵니다. 허나 그 우연 덕에 내 딸이 목숨을 구했으니 그 공이 작지 않다. 들으니 무술이 제법이라더구나. 어디서 배운 것이냐? 어릴 적 강포수 영감에게 조금 배웠습니다. 허나 그저 시골 촌부의 몸놀림일 뿐이옵니다.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 하지만 내 눈엔 그리 보이지 않는구나. 관아의 외곽 순찰과 사냥 등 필요한 일이 많으니 너 같은 인물이 있어주면 든든하겠다. 한번 해보겠느냐? 소인이 어찌 감히 관아의 일을 맡겠사옵니까?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재능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 특별히 너를 외곽 순찰 책임자로 임명하겠다. 추월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지만 첫째 부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벙이는 관아 한쪽에 작은 거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정체가 드러날까 불안했지만 소다미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며칠 뒤 어벙이는 관아 뒷산 외곽길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드문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담장 아래 쓰러져 있는 여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벙이는 깜짝 놀라 곧장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십니까? 조심스럽게 어깨를 돌리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소담씨가 아니요. 쓰러져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소담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이곳은 위험합니다. 오라버니가 보고 싶어서, 아니, 걱정이 되어 내려왔어요. 소담이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면 어쩝니까? 지금은 몸을 숨겨야 할 때요. 사람들이 절 잡으려 해요. 아버지, 대제학 아버님이 소담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에 어벙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제학이라니. 소담씨, 지금은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피합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 거지 계집이 대제학의 여식이었다는 말이더냐? 어벙이가 놀라 돌아보자 사또의 첫째 부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마님, 이 여인은 위급한 상황이오니 우선 처소로 옮겨야겠습니다. 입 다물거라. 방금 전현의 입에서 대제학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왔다. 수상하다 못해 역적의 냄새가 나는구나. 마님, 이 여인은 그저 쫓기던 길손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부디 목숨부터 살려주십시오. 여가라. 당장 포졸들을 불러오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모두 잡아들여야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장을 갖춘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저 여인을 포박하라. 전혀는 역적 대제학 가문의 도망자다. 내 분명히 들었다. 이 여인은 그저 길에서 쫓기다 쓰러진 것뿐입니다. 어찌 이다지도 무도하십니까? 어벙이는 소다미를 더욱 꽉 끌어안고 포졸들을 노려봤습니다. 지금의 쇠약한 상태로 옥에 갇히면 소다미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틀림없다. 저 여인은 조정에서 찾던 역적의 혈육이다. 내 놈 또한 전현을 감춰둔 자로 의심되니 당장 협조하거라. 이 여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가까이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포졸들이 일제히 다가오자 어벙이는 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물러서라. 관아의 명을 거역한다면 너도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포졸대장이면 사리 분별도 해야 할 것 아니오. 이 여인은 지금